인민노련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김문수 현 고용노동부 장관도 거기 주요 멤버 아니었어요? 김문수 장관님은 아니었던 아니었어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거기 멤버인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됐든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군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재판장으로서 사법부에서 성실하게 일했으면 되는 거지 그러한 문제가 불법도 아니고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한 이념적 편향이 있으면 청문회장에 들어와서 따져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하지 않고 뒷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재판관 후보자님도 떳떳하게 말씀하세요. 다음에는 민병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검찰의 선별 기소, 차별 기소와 관련해서 가장 아쉬운 판결이었다라고 서면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 선별 기소, 차별 기소만이 아니라 보복 기소를 한 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의 차별 기소, 민주노동당만 기소하고 다른 당은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당이 기소된 당이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지금의 예를 들어서 지금의 국힘당 보좌진들이 하더라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자의적 기소를 하는 검찰에 대해서 통제 수단은 뭡니까? 뭐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소권 남용 이론을 동원을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네. 그럼 헌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헌법에 또 헌법소원이라든가 이런 구제. 헌법에는 탄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탄핵도 있었죠. 예, 그게 검찰에 대한 통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국회에서, 법원에서는 법원에서 그 통제 수단들을 적절히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거부권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 거부권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논의가 여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재적 헌법 내재적 한계가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중에서 이런 논문이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학술지 헌법재판연구인데 거기에서 본인이나 대통령 본인이나 그의 가족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국회는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헌재는 권한쟁의에서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그 법률안 거부권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논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대통령과 관계에서 지금 내란 특검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에게 관계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된다면 이것은 헌법 내재적 한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은 사안 자체의 정치적 민감성이나 또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담당하게 될 업무와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네,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 사건을 서면으로 접하는데 현장에 가보신 적도 있습니까? 검증이나 이런 것 통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오션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사건 아십니까? 제가 11월 달에 이 폭설을 뚫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 470억 손배소가 돼 있는 사건인데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런 사건들이 헌재에 온다면 현장에 방문해서라도 조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필요성이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예. 노란봉투법 아시죠? 지난 8월에 윤석열 씨가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헌법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쪽은. 그것과 관련해서 좀 세 가지 부분을 좀 묻겠습니다. 사용자 범위와 관련된 견해가 어떠신지, 사용자 범위와 관련해서 근로관계만 있어야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만약에 없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인지 이 부분. 그 다음에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손배 가압류와 관련된 그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노조법상 사용자, 특히 단체 교섭 거부와 관련된 부당노동 행위에 관련된 사용자의 범위가 이제 문제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의 경우에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을 해서 단체 교섭 거부를 하면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실질적 지배력설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뭐 그런 실질적 지배력설에 기초해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단체교섭 거부와 관련된 사용자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등법원 판결이 서로 엇갈린 판결이 있고 올해 3월 11일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 규칙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결정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소위 이익쟁의와 권리쟁의 중에 권리쟁의만을 그렇게 대상으로 이익쟁의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이익쟁의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 노동쟁의 조정법에서 지금 노동자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노동쟁의 조정법이 있었는데 그 조정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말이 없이 근로조건에 관한 어떤 주장의 불일치라고 돼 있었던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 당시 대법원 판결은 이익쟁의, 권리쟁의 가릴 것 없이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을 했던 점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손해배상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이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어떤 취지라든가 손해배상제도의 일반적인 취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별 조합원들의 어떤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노동조합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한 그런 판례가 입법 과정에서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노조법 2, 3조가 위헌이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 대통령 윤석열 씨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노조법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고 거부권 또 행사가 있고 제 과정이 또 있고 그래서 제가 민감한 정책 사안에 해당되는 점이 있어서 제 의견을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민 의원님 신청은